안녕하십니까? 굿 국어교실의 김홍섭 선생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비문학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사회경제 지문을 보겠습니다. 총 6개 문단으로 이루어진 지문입니다. 1문단에서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는 정치 조직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문단에 나오는 주주와 경영진 얘기는 경제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3문단에서 과두제 경영에 대해 언급합니다. 첫 문장에 이러한 전문 용어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이 문단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문단을 시작할 때는 전환 관계의 접속어인 그런데 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내용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5문단 첫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군요.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4문단이 과두제 경영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제 그 해결책을 서술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문단도 과두제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적 제도들을 서술합니다.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정보를 정리해보면 중심화제는 과두제 경영입니다. 3문단까지 과두제 경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4문단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5문단과 6문단에서 해결책이 나오는 구조일 것입니다. 문제에서 이러한 구조를 묻는 문제가 4번의 기본형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3문단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2문단부터 정보가 나올 것입니다. 6문단은 내용 일치 문제로서 한 문단씩 읽으며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7번은 가장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서 지문을 다 읽고 해결해야 합니다. 전개 방식을 묻는 4번부터 해결합시다. 바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답이 안 되는 것을 지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2번과 5번이 지워집니다. 이론이나 입장이 서술되려면 앞에서 문단의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사람의 이름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인문예술 지문에서 에이어의 견해를 설명하는 지문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3번도 지워지는데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구조를 통시적 구조라고 하며 각 문단의 첫 문장에서 연도나 날짜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면 1번과 4번만 남는데 가설과 사례보다는 개념과 장단점, 그리고 보완책이 글의 흐름에 가장 어울립니다. 1문단과 2문단에서 과두제 경영의 개념을 설명한 후 3문단과 4문단에서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고 5문단과 6문단에서 단점을 보완할 대책을 서술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어봅니다.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민주적 운영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과두제라 한다. 이는 정치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과두제의 개념이 설명되는군요. 이제 내용 일치를 묻는 6번 문제로 가서 이 문단에서 보지 못했던 정보들을 찾아 밑줄을 쳐둡니다. 이것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읽기 위한 방법입니다. 1번과 2번의 스톱 옵션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의 경영 공시도 아직 보지 못한 정보이고 4번의 사회이사 제도도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들 용어가 나오는 문단이 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 정보들이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문단을 읽어봅니다.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공동체적 경영과 과두제적 경영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경영은 주주가 모두 경영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영 형태입니다. 여기서 바로 5번 문제 1번 선택지가 확인이 됩니다. 6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아직 보지 못한 정보에 표시를 해둡시다. 2번의 강한 결속력과 3번의 경영권 안정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없었습니다. 4번과 5번 선택지에서는 경영진이라는 용어는 나와 있지만 투자자 유입이라든가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와 관련한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일부의 정보만 가지고 이럴 것이라고 유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냥 정보만 확인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산문단입니다.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그리고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과두제적 경영의 장점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번 문제의 2번과 3번 선택지가 다 확인이 되는군요.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과감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을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사문단에서는 과두제적 경영의 단점들이 나옵니다.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기도 하고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여 기업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에서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정보는 잘못된 것입니다. 5문단부터는 6번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면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옵션의 권리를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이고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주식평가 보상권의 방식도 있다. 과두제적 경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고 여기에 스톱옵션과 주식평가 보상권이 있습니다. 스톱옵션은 미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주식평가 보상권은 주식 가치가 올랐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6번 문제의 1번과 2번이 여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스톱옵션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실이 생기면 그냥 권리를 포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 주식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평가 보상권도 미래의 주식 가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미래의 주식 가치를 올리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의 경영 공시와 4번의 사회이사 제도는 6문단에서 나오겠군요.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은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경영 공시 제도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들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회이사 제도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영 공시 제도나 사회이사 제도 모두 기업의 정보를 경영진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두제적 경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적 제도들입니다. 자, 이제 7번의 보기에 이 내용을 적용해 봅시다. X사는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여 발전시켜온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도 높다.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하였으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하였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영 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
X사의 주주 A와 B는 회사의 진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X사는 현재 공동체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하는 것은 과두제적 경영의 장점을 취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경영진을 교체하여 소수의 경영진만 정보를 독점하는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주 A와 B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려면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경영 결정권도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 주주들의 전문성도 탁월하니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을 듯합니다. A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B는 현 상황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현재 X사는 공동체적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에게 정보가 집중되거나 과도한 정보 격차가 생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맞는 내용이군요. 이번에서는 아직 경영진이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A의 주장일 뿐입니다. 즉 A는 경영 방식을 바꾸자는 입장이고 B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므로 3번과 4번 선택지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리고 X사는 현재 공동체적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